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컴활 1급 필기입니다. 2016년 2회 1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2급을 먼저 하고 지금 1급 왔는데 2급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새롭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통신 때문이에요.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 문자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는 우리 뭐 글자 하나에 1바이트 이렇게 했지만 한글이나 한자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네를 2바이트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조합형, 완성형 해가지고 뭐 몇 바이트 막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통신하다 보니까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유니버셜한 유니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쓰자 해서 나온 게 유니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16비트인 만국 공통의 국제 문자 부호 체제다. 됐죠? 이게 맞죠? 6비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16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표준 통신을 위해서 개발된 7비트. 얘는 아스키죠. 자, 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며 BCD 코드에서 확장된 8비트. 얘는 EBCD가 되겠죠. 그래서 ASCII와 EBCD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6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BCD가 되지 않을까요? 자, 유니코드에 대한 거 종종 출제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USB 규격. 야, 이건 약간 좀 난이도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몇 번 우리가 이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예 출제가 돼 버렸네요. 자, 보시면 우선은 초창기에 있던 1.1은 어때요? 12메가. 그 다음에 2.0은 480메가. 그 다음에 이제 3.0이 1기가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컴퓨터에 달려있는 USB 3.1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USB Type-C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가 10기가 bps예요.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10이라고 쳤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1000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터페이스를 통합한 형태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편하게 쓰시잖아요.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니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니터의 해상도는 픽셀 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모니터의 크기는 화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더한 값이에요. 아니죠. 대각선 길이를 우리가 모니터의 사이즈, 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각선 길이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뭐 21대9 사이즈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네마 버전으로 이렇게 긴 모니터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얘가 탐나긴 하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못 사고 있어요. 대각선으로 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죠.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니터에는 그 주파수가 60Hz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LCD, LED 이런 게 많아서 LCD, LED에는 플리커 풀이라고 하는 기능까지 들어있어요. 얘는 깜빡임이 없는 거예요. 전기에는 여러분들 교류는 우리나라 주파수가 몇 헤르츠죠? 60Hz거든요. 1초에 60번이 파형이 움직이는 이 60Hz인데 얘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등이 1초에 60번씩 깜빡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형광등 보고 손바닥 이렇게 쫙 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손가락이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얘가 바로 플리커거든요. 근데 이 플리커가 생기게 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에 영향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이 플리커 풀리라고 하는 요즘에는 그 LED 등이 나오고 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LED로 이제 등을 점점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자잘한 것들은 다 바꾸고, 그 중앙등이라고 하나요? 거실 중앙등과 방등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이 플리커 풀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모듈만 갖다 꼈거든요. 가격이 좀 저렴해지고 나오면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LED 모니터, LCD 모니터는요, 뒤에 이 그 발광체예요. 밝게 비춰주는 게 바로 LED고 LCD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LED 조명이 뒤에 쫙 박혀 있습니다. 모니터에. TV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좋은 모니터들은 이 플리커 프리로 나오죠. 예전에는 뭐 120Hz, 뭐 160Hz 막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에는 아예 그렇게 나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거죠. 다음 중 컴퓨터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SRAM과 DRA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SRAM은 주로 콘덴서로 구성된다.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우선은 재충전이 필요한 건 D램이고요. 콘덴서로 구성된 것도 D램입니다. 그래서 D램은 콘덴서로 구성되어 있고 재충전이 필요해요. 정적램은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 기본 소자가 뭔지에 대한 것보다는 여기에서 재충전에 해당하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명드릴 그렇게 말씀드렸죠. SRAM을 우리 스피드, 원래는 스태틱이지만 스피드로 기억해라. 얘는 속도가 빠르다. 비교적 D램보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린데 그 이유는 재충전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느리다. 사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SRAM은 D램보다 전력 소모가 많으나 접근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요. SRAM 빠르죠. 자, D램은 SRAM보다 집접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주격 장치에 사용이 되고 용량이 요즘에 뭐 보통 4기가 정도 달려 나오나요? SRAM은 보통 1메가 정도 혹은 뭐 많아야 뭐 4메가 정도 달려서 나옵니다. 차이가 엄청 나죠. 1000배 차이 납니다. 근데 속도 차이는 또 그만큼 또 얘가 빨라요. SRAM이. SRAM은 전원 공급이 공급되는 동안에 기용 내용이 유지가 된대요. 재충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얘네 정리해 주세요.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작업 관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우선 제가 윈도우즈 10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면 작업 관리자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요놈을 이제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데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 화면은 윈도우즈 7이나 10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네트워크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건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다 우리 프로세스,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작업들을 얘가 하고 있는지, CPU가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얘는 사용량이지 얘네를 관리하는 거는 네트워크 관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어판에 들어가서 우리 들어가 보시면은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이쪽에서 우리가 관련된 것이지 여기서 작업 관리자에서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을 할 수가 없다.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 둘 이상의 사용자와 컴퓨터 연결, 이거 먼저 한번 그 출제됐던 보기에 있었죠. 연결된 사용자 및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 사용자 있어서 캠렉, 이게 지금 저고 여기 사용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메시지 보내는 거는 여기는 안 보이네요. 그지? 버전이 달라서 그러나? 자,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및 CPU 리소스 볼 수 있는 거 좀 전에 화면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 플래시 메모리 너무 자주 출제되죠. 비휘발성이에요. 휘발유는 여러분들 뚜껑 열어놓으면 다 날아가죠? 그런데 이제 비휘발성이다. 즉 날아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억장치로 주로 디지털 카메라, MP3, 이게 개인용 정보 단말기가 뭐예요? PDA. 요즘엔 안 쓰죠. USB 드라이브, 휴대용 기기에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뭐 블랙박스 이런 데도 많이 쓰죠.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 SATA, 스커시 방식이 있다.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격장치 사이에서 우리 속도 차이를 보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두 장치 간에 이렇게 한다. 자, 연관 메모리는 보조격 장치를 마치 이거는 뭐예요? 보조격 장치를 주격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바로 가상 메모리가 되겠죠. 어소시에이트 메모리는 실제 주소가 아닌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찾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말로 캠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컨텐츠를 주소화해서 사용하는 거가 됩니다. 두 개 구분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니까.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고급 부팅 옵션에서 시스템 복구를 선택한 경우에 얘는 이제 껐다 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시스템 복구를 선택했대요. 이때 표시되는 시스템 복구 옵션 대화 상자에서 복구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시동 복구 또는 시스템 파일 누락이나 손상과 같은 특정 문제 해결할 수가 있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시스템 파일이 누락이 되거나 만약에 깨져버리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럼 어때요? 부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동 복구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시스템 복원 도구는 문서, 사진 등의 사용자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시스템 이미지 사전에 만든 후에 이를 복원한다 그랬는데 얘네는 우리 시스템 복원은 우리 윈도우즈 시스템 핵심 부분들만
복원 지점에 저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장한 문서나 사진 같은 건 저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구하게 되면 다 날아간다고 2급에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고. 윈도우즈 메모리 진단 도구는 컴퓨터의 메모리, 하드웨어 오류가 있는지 판단한대요. 확인하고 명령 프롬프트 도구는 복구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해 다른 명령줄 도구를 실행할 수도 있대요. 명령줄을 이용을 해서 고급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우리가 복구할 때 사용한대요. 근데 보통은 윈도우즈는 워낙 시스템이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런 거 복구 같은 거 안 하고 재설치하는 게 훨씬 빠르죠. 저도 가끔 복구 이렇게 복원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설치하면 15분이면 다시 설치가 되는데 복구하면 막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또 깨끗하기도 하고.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홈 그룹 설정으로 설명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홈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리 통신망이죠. 랜, 어떤 사무실 내에서 여러 컴퓨터가 그 그룹에 있으면 같이 뭐 프린터도 공유할 수 있고 파일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자, 홈 그룹은 홈 네트워크에만 사용할 수 있죠. 홈이니까. 홈 그룹에 참여하면 게스트 계정을 제외한 내 컴퓨터의 모든 계정이 홈 그룹의 구성원이 된다. 모든 사람이 홈 그룹을 나가도 홈 그룹은 존재한다 그랬는데 홈 그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그래야지 그룹이지. 혼자 어떻게 그룹을 해. 그치? 자,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는 파일과 폴더는 공유 대상 메뉴를 이용을 해서 개별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대요. 다음 중 컴퓨터 변경 내용에 대한 알림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얘 우리 제어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용자 계정 컨트롤입니다. 사용자 계정에서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사용자 계정 유형 변경이 있던가? 이게 버전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사용자 계정 들어가니까 컨트롤 변경해서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컴퓨터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걸 방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리지 않은 뭐 이렇게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최상의 것이 되겠고, 그 다음 얘는 기본값이래요. 그 다음에 얘는 바탕화면을 흐리게 표시하지 않고 얘는 뭐 사용자 컨트롤을 아예 꺼버리는 그러한 옵션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죠? 게스트 계정에서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창에서 관리자 계정 암호를 입력해야 UAC 알림 빈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게스트 계정에서는 아예 이 컨트롤 설정이라고 하는 이 활성화 버튼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얘가 없습니다. 지금 관리자이기 때문에 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UAC를 항상 알림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설정이고, 프로그램에서 관리자 수준 권한이 필요한 컴퓨터 변경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윈도우즈 설정을 변경할 때 알림이 표시가 된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뭐 윈도우즈에서는 인터넷에서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할 때 보면 계정 컨트롤을 권한을 상승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 뜨죠. 다 얘 때문인 거죠. 자, UAC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모르게 컴퓨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알림이 표시가 되고, 사용자가 직접 윈도우즈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알림이 표시되지 않는데요. 기본값일 때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게스트는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되겠죠. 다음 중 시모스와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우선은 시모스라고 하는 애와 바이오스라고 하는 애는 따로따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모스라고 하는 그 저장 소자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도 사용되는 건데 그거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모스는 주로 어떤 거를 하냐면 우리 부팅 관련된 일을 해요. 그리고 바이오스는요, 여러분들 포스트라고 해서 컴퓨터 장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걸 테스트하죠. 얘가 이제 바이오스가 하게 되는 거고, 얘는 부팅과 시스템 시간 있죠. 시간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스 세팅에 들어가면 시모스 세팅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야. 시모스, 바이오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이오스 내에서 시모스를 접근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지 두 개가 하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모스에는 여러분들 뭐가 붙어 있어요? 배터리가 붙어 있어요. 배터리가. 계속해서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바이오스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꺼져도 안에는 내용이 유지가 돼요. 됐죠? 요거 두 개 차이점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부팅 시에 딜리트도
또는 FE 키 등을 눌러서 CMOS 셋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맞아요. 자, 바이오스는 포스트 작업, 시스템 초기화, 시스템 부트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오스는 CMOS에 저장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바이오스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CMOS는 CMOS에 저장되어 있어요. 자, CMOS는 부팅 시에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반도체이다. 그죠? 어떤 정보냐면 바로 이 디스크 드라이브 있죠.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와 시간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팅 순서를 어떤 디스크에서 부팅을 할 것인지, 부팅 섹터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CMOS고,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설정이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있게 됩니다. 자, 많이들 헷갈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게시판 입력, 상품 검색, 회원 가입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며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래요. 자, 우선은 HTML이나 XML이나 SAGL은요, 이거는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자바나 자바애플릿, 자바스크립트 얘네 모두 다 어디에서요?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모두 다. 그런데 이제 PHP나 아이고 이게 마우스가 자, 화면 하나 넘어가라. 자, 이제 PHP나 ASP나 JSP 얘네들은 서버단에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서버에 이 파일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실행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웹서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서버 측부의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HTML 문서를 제작할 때 중간중간 끼워서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 두목넷은 이제 PH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엔 ASP가 더 좋다는데 이제 ASP하고 PSP의 차이점에 대한 것도 하나 알려드리면, 자, ASP는요 윈도우즈 서버에서 돌아가요. 뭐 지금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만 윈도우즈 서버에서 돌아가고요. PHP는 애초에 개발할 때 자 리눅스나 유닉스 서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ASP를 돌리고 있는 윈도우즈 서버가 2013 버전인가? 2013 버전부터 이 PHP를 지원해요. 그래서 지금 뭐 2016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8부터 되든가 2013부터 되든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2016 버전이 아마 서버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HP를 기본 서버에 올리면 실행이 됩니다. 요걸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개발을 ASP는 윈도우즈 기반으로 한 거고 PHP는 리눅스 기반으로 한 거예요. 자, 리눅스에서는 ASP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버단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서버 종류에 따라서 얘가 운영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윈도우즈 제공 기능은 그랬어요.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한대요.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연결된 데이터도 함께 수정되도록 하는 기능이고, 자, 이 기능을 지원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린 그림을 문서 편집기에서 연결하는 경우 끝나네요. OLE네요. OLE. 그래서 Object Linking and Embedding 이게 되겠죠. 자,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어떤 애가 뭔가 지금 CPU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애가 딱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잠깐만 비켜줄래? 나 먼저 좀 해야 되겠어. 이게 선점형 멀티태스크예요. 프리엠티브에 대한 건 계속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GUI 화면 인터페이스예요. 예전에는 캐릭터 인터페이스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하잖아요. 이게 GUI야. PMP 뭐 잘 아시겠죠. 다음 중 인터넷에 사용하는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IP 버전 4와 호환성이 우수해서 현재 병용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번 128비트의 주소를 이용하고 있고요. 주소의 각 부분은 .period가 아니라 뭘로 되어 있어요? 콜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콜론으로. 자,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 지원하고 인증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준대요. 자, 닷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IP 버전 4고요. 콜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IP 버전 6입니다. 자, 다음 중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원래의 신호를 그대로 전송하는 것 베이스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방향, 자동차로 따지면 일방 통행. 반이중은 양방향 모두 가능한데 1차선 도로. 자, 브로드밴드 얘는 광대역 전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핑은 뭐예요? 상대방 컴퓨터가 내 컴퓨터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인터넷의 기원, 구성, 사용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등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건 뭐 RFC 문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문서.
인터넷 표준 문서 RFC. 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정보 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정보 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스. 뭔지 모르겠어. DNS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해 주는 거다. 얘는 뭐예요, 이거? NS 룩업이라고 하죠. NS 룩업. 자, 지정된 호스트에 대한 네트워크층의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다음 중 음성 또는 영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것. 이거 그냥 보면 모뎀이죠. 근데 얘는 코덱이에요. 코덱.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려 많이 하시는데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디지털 신호, 바로 컴퓨터 신호를 전화 회선에 옮겨주는 거를 모뎀이라고 하고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회선으로 옮겨주는 애를 코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뎀은 결국은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요. 얘는 결국은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뭐 스마트폰으로 찍는다 그러면 바로 아날로그 신호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날로그고 걔네를 디지털화해서 010101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동영상 코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코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인터넷상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나타내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그래요. 스푸핑. 그 다음에 패킷을 엿보는데요. 엿보는 것은 우리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크래킹 도구로 키보드 입력 문서 파일로 저장하거나 주기적으로 전송해서 아이디나 암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거를 키로거라고 한다. 그래서 2급에서 트로이 목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키로거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인터넷에서 야동을 다운받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받으래. 그래서 그걸 설치했더니 해킹당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는 해커들이 알고 있어요, 이미. 자, 특정 사이트에서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시스템이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을 트랩도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DDoS라고 하죠. 트랩도어는 뭡니까? 뒷구멍이라고 이야기해서 백도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통로를 트랩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중 컴퓨터 통신에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 종종 출제되죠. 얘는 방화벽 기능하고 캐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프록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어디 있어요? 집에? 100% 프록시는 아니지만 프록시 서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DHCP까지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공유기가 일종의 프록시 서버의 일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IP는 192로 시작하죠. 대부분 192. 이거는 비공인 IP라서 192, 뭐 168 얘네 C클래스 얘네는 비공인 IP라서 외부에서 이 IP로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방법 있죠. 다 해커들은. 그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방화벽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유기에 자, 어느 정도 걔네가 들어있어요. 자, 다음에 웹 서비스와 IP 주소 확인 기능. 웹 서비스와 IP 주소 확인을 하는 기능. 팝업 차단과 방문한 웹 주소 기억 기능. 이건 브라우저가 하는 거고, 서버 인증과 바이러스 차단 기능. 이것은 방화벽 아닐까? 웹 서비스와 IP 주소 확인을 하는 거. 웹 서비스와 IP 주소 확인한다. 이건 좀 그렇다, 그지? 확실하게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애매하네요. 자,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표준화는 그래픽, 오디오, 문서 등 매우 다양하대요. 대표적인 정지화상 표준으로는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다 활용할 수 있는 JPEG과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GIF가 있대요. 자, 국제 표준 규격인 MPEG은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래요. MPEG은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규격이 아니에요. 국제 그냥 표준이지. 이거 뭐야? 윈도우즈 표준은요, AVI예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 재생할 수 있는 건 AVI입니다.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거 ASF, WMV, RAM, 리얼, 오디오, 뭐 있었어요. 요즘에는 리얼 오디오 아직 있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회사가. 자,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한 이미지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는 속도가 벡터 방식에 비해서 빠르대요. 비트맵 방식이. 맞아요. 비트맵 방식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므로 사진과 같은 사실적 표현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쉽게 줄 수가 있대요.
벡터 방식은 점, 직선, 도형 정보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이미지를 표현하고요.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종류는 이거는 포토샵은 비트맵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하고 플래시는 이 벡터 방식이 맞는데, 자, 포토샵은 얘는 비트맵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은 포토샵, 그림판, 페인터 이런 애들, 벡터 방식은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이런 애들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 과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